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이경은이고, 제가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Learning Imbalance Data with Vision Transformer입니다. 논문에서 정의하는 핵심 문제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LT 데이터에 맞춰 처음부터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LIVT라고도 하는데, Learning Imbalance Data with Vision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임발란스 데이터가 LT 데이터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클래스가 임발란스한 문제가 있는데 이를 롱테일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밸런스하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켜야 하는데 많은 양의 샘플을 차지하는 소수의 클래스에만 집중되다 보니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진 클래스에 대해서는 과적합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에 LT 데이터를 적용해 봐야 하는데,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효과적으로 롱테일 데이터를 적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LT 데이터에 맞춰 트레이닝 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를 임발란스 데이터에 적용하였을 때 그 성능이 떨어졌는데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편향을 익히는데 비전 트랜스포머가 오래 걸린다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학습 편향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말하는데 이건 모델이 접하지 않은 입력에 대한 출력을 예측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자체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로 인해 마찬가지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미지넷에서 클래스를 밸런스하게 맞춘 데이터셋과 LT 분포를 가진 데이터셋에 비전 트랜스포머를 학습했을 때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 다 비전 트랜스포머를 베이스로 구축한 모델인데 모두 LT 데이터에서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메소드를 제시합니다. 마스크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과 밸런스 파인 튜닝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델로 수행하려는 태스크는 이미지 레코그니션이고 그중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합니다. 어, 연구 메소드에 들어가기에 앞서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롱테일드 비주얼 레코그니션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롱테일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미지 레코그니션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롱테일드 데이터는 클래스 간 밸런스가 무너진 데이터셋을 말합니다. 단순한 임발란스 데이터와의 차이점은 테일드 클래스의 데이터 양입니다. 도미넌트한 클래스를 이제 헤드 클래스, 소수의 데이터를 차지하는 클래스를 테일드 클래스라고 하는데 임발란스 데이터는 주로 헤드 클래스의 양이 테일드 클래스에 비해 많기는 하지만 테일드 클래스 역시 트레이닝을 하기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롱테일드에는 애초에 테일드 클래스 데이터의 양이 아주 적어 트레이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논문에서는 related work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rebalancing strategy는 어, 데이터의 양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랜덤 오버샘플링은 랜덤하게 테일드 클래스의 샘플들을 증폭시켜 양을 늘리는 것. 그리고 랜덤 언더샘플링은 헤드 클래스 샘플들을 랜덤하게 지워서
양을 줄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ROS는 중복되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RUS는 이제 테일드 클래스에 맞춰서 양을 조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데이터 자체가 모두 줄어서 트레이닝에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스테이지 트레이닝인데 먼저 모든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제 테일드 클래스에 맞춰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large trained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이제 멀티 레이블로 제너럴하게 사용하도록 만든 비전 트랜스포머에 적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트랜스포머는 원래 랭귀지 모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랭귀지 모델에서 사용되던 트랜스포머 형태를 비전 분야에 적용한 것이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원래는 랭귀지 모델이었기 때문에 낱말, 워드를 토큰으로 사용하여 특징을 추출하였다면 비전 필드에서는 이미지를 작은 크기의 패치로 잘라 토큰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이외에는 똑같이 포지셔널 임베딩 등을 통해서 이제 위치 정보를 함께 패치와 넣은 뒤 특징을 추출하고 MLP에서는 이제 피처를 통해 예측한 클래스 토큰만을 추출하여 아웃풋으로 내놓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메소드를 설명하겠습니다. 논문에서 LT 데이터를 비전 트랜스포머에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방법으로 마스크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기존의 벌트라는 모델에서 적용된 적이 있는데 LT 데이터가 인풋일 때 이제 모델을 더 로버스트하게, 그러니까 오류에 민감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이 이제 기존 연구로부터 증명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마스크를 생성하여서 인풋의 특정 부분을 가리고 이 가려진 부분을 리컨스트럭트 하면서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식을 설명해 보면 이 위의 수식에서 M은 X 부분을 가린 패치 와이즈 바이너리 마스크이고 라지 F가 인코더, 라지 D가 디코더를 의미합니다. 즉 이제 인풋으로 마스크가 씌워진 이미지 패치가 들어오면 인코더로 특징을 추출하고 디코더를 통해서 가려진 부분을 재생성합니다. 그래서 최종 아웃풋인 X-햇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인 원래 패치 X의 오차를 이용해서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합니다. 아래 피규어는 해당 논문에서 가져온 건 아니지만 마스크 제너레이티브 트레이닝을 잘 보여줘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예전 연구로부터 증명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비전 트랜스포머에도 적용해 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밸런스드 파인 튜닝도 새롭게 적용하였는데 이는 클래스가 임밸런스하기 때문에 클래스마다 클래스마다 웨이트를 다르게 주기 위해 사용된 방법입니다. 로스 계산에 많이 사용되는 크로스 엔트로피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의 이제 클래스별 샘플 수를 반영한 effective number의 역수를 곱합니다. effective number는 해당 클래스의 데이터 개수와 비례하므로 헤드 클래스라면 이제 effective number의 역수를 곱했을 때 웨이트는 더 줄고 테일드 클래스라면 웨이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샘플 수의 임밸런스함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파인 튜닝 단계에 적용해서 이제 테일드 클래스에 더 적합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테스트에 사용한 트레이닝과 테스트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총 네 가지입니다. 어, 모두 이미지 데이터들이고 각 데이터셋마다 임발란스 디그리라고 적어 놓은 값이 있는데 이걸 감마 값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임발란스한 정도를 나타내는 어, 파라미터이고 이 감마 값이 클수록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셋임을 나타냅니다. 이발리에이션은 탑 1 어큐러시를 통해 구하였습니다. 탑 N 어큐러시는 각 클래스의 확률 중 가장 높은 N개의 클래스를 뽑아 ground truth가 이제 N개 클래스 안에 포함된다면 이를 정확한 예측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만들어 봤는데 ground truth의 클래스가 만약에 포도라면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진 클래스는 애플이기 때문에 탑 1 어큐러시는 한 개의 예측 중에서 0개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탑 3 어큐러시를 구해보면 상, 확률 값이 상위 3개인 클래스들 안에 애플, 오렌지, 그레이프 안에 이제 그레이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 개의 예측 중 1의 정확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종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tiny, small, large는 모델의 사이즈를 말하고 백본은 BIT 베이스 16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다른 색으로 나타나 있는 선들은 각 모델을 의미하며 이제 모두 트랜스포머 구조를 바탕으로 한 모델들입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타 모델은 이제 레스넷 기반의 모델보다도 성능이 못한 경우가 있는 반면 본 논문에서 개발한 LIVT는 빨간색 선으로 가장 높은 어큐러시를 보입니다. 어, 레전드에 옆에 384라고 적혀 있는 것은 사용한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의미합니다. 이게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224 레졸루션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네, 이 표는, 이 결과는 이미지넷의 LT 데이터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이미지넷보다 임발란스 디그리가 높았던 아이내추럴리스트와 플레이시스 데이터셋으로 테스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내추럴리스트에서는 LIVT 스타가 매니샷, 미디움샷, 퓨샷에서 모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플레이시스에서는 평균 어큐러시가 LIVT 스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앞에서 등장한 매니샷, 미디움샷, 퓨샷은 파인 튜닝에 사용된 이미지의 개수를 말합니다. 파인 튜닝에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였다면 매니샷, 적은 이미지, 20장 미만의 이미지만 사용하였다면 퓨샷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바이어스 펑션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새롭게 제시한 바이어스 펑션 중 크게 네 가지 크로스 엔트로피, 원래의 메소드인 크로스 엔트로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새롭게 제안한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 밸런스드 BCE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바이어스 펑션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을 찾은 결과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밸런스드 BCE가 가장 높은 성능을 유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본 논문은 이제 처음으로 비전 트랜스포머를 LT 데이터에 적합하게 멀티 스테이지 트레이닝한 데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또한 데이터 라벨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마스크드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과 밸런스드 바이어스를 통한 밸런스드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소타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